네, 매일매일 중요한 국제 뉴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미국 대선 판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 민주당의 뭐랄까 마지막 퍼즐처럼 여겨졌던 오바마가 지난 주말에 해리스 지지를 이제 표명을 했고요. 네. 계속 지금 해리스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호감도 조사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요. 미국 ABC 방송하고 입소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조사에서 어제 결과를 내놨는데 해리스 부통령 호감도가 43%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후원금도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됐죠. 지난 한 주 사이에 한 2억 달러 정도가 모인 걸로 그렇게 캠프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좀 반색하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호감도가 43%면 거의 수직 상승한 거라고 봐야죠. 한 주 전에 비해서 8%포인트니까 그야말로 수직 상승한 셈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무당층이 44%가 해리스한테 호감을 보였고요. 전체 응답자로 봐서도 52%가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호감도는 공화당 전당대회 직후 이제 한 주 전에 여기서 조사했을 때 40%였던 게 이번 조사에서는 36%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후보 확정됐을 때 한 근 40%가 열광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에 응답자의 48%가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 우리가 열광할 거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고요. 네. 포브스 최신 조사 결과를 또 보면 해리스가 핵심 표밭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 이런 걸로 나타났네요. 그렇죠. 포브스도 네.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은 트럼프가 2%포인트, 47% 지지율로 2%포인트 앞서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사퇴 발표 전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였으니까 그보다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심 표밭, 포브스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확실히 여기서는 해리스가 강세를 보입니다. 이제 이게 분야별로 봐서요. 교회 거주 여성하고 아프리카계 남성 여성, 그다음에 대졸 이상 백인 유권자층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 표밭인데요. 트럼프에 앞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얼마 전에 트럼프 만나가지고 합치는 걸 협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일단 3파전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43%, 해리스가 42%, 1%포인트 차입니다. 네. 케네디가 9%인데 케네디는 지금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비슷하게 잠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사퇴에 대해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찬성을 했었다 이런 조사 이번 결과도 포브스 이번에. 조사에서 네. 73%가 바이든이 사퇴한 게 유권자 목소리를 들은 결과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보수 성향 폭스뉴스. 그러니까 역시 지난 주말에 조사에서 이제 공개한 건데 이거는 이제 4대 경합주 조사입니다. 네. 그런데 해리스가 트럼프를 따라잡거나 거의 동률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시간주하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각각 49%로 두 사람이 동률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트럼프가 앞섰었죠. 네. 그리고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가 50%, 해리스가 1%포인트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네소타는 원래 여기 민주당 성향이 강한데 최근 대선에서는 이제 박빙 승부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해리스가 52%로 트럼프보다 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이 반색을 지금 할 만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한 주 사이에 2억 달러가 거쳤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66%가 새 기부, 새로운 후보자 그리고 풀뿌리 기부자가 많다는 네. 그런 또 그걸 민주당 쪽에서 강조를 합니다. 확실히 해리스 쪽이 좀 상승세가 완연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요. 네,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는 그냥 초반에 후보가 바뀐 어떤 효과다. 허니문 효과라고 네. 하는데 글쎄 네. 그런 수준은 조금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베팅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시장 반응을 네. 보여주는 셈인데요. 베팅 시장도 조금 좀 담담하긴 한데 역시 여기서도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해리스 승리 확률이 39%. 물론 트럼프가 60%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데 트럼프는
한때 70% 중반까지 갔다가 빠졌고 해리스는 이제 올라오는 셈입니다. 사실 바이든 사퇴 직전까지만 해도 해리스 승률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측 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사이트고요. 또 다른 예측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프레딕트잇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훨씬 더 좁혀졌습니다. 트럼프가 57%, 해리스가 이길 확률이 47%, 격차가 훨씬 더 좁혀진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하는 게 또 하나가 해리스의 러닝메이트가 누구로 확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뭐 한 12사람 정도가 얘기가 되는 네.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저런 걸 보면은 일단 보좌관들이 지금 1차 영상 면접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직 해리스가 직접 그 면접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다음 달 7일까지 민주당이 그 대선 후보 선출 위한 그 온라인 투표 롤콜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뉴욕타임스 전망은 다음 달 7일 그 롤콜 끝나기 직전 전에 러닝메이트를 발표할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12명이라고 12명.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네. 보면 이제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하고 피트 부티지치 교통장관,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켄터키 주지사 이런 사람들 이제 12명 중에서도 이제 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양입니다. 네. 일단 뉴욕 타임스는 그 해리스가 유색 인종이고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 쪽 텃밭이기 때문에 해리스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경합주 출신의 백인 남성이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이 큰 걸로 관측을 합니다. 더힐이라는 의회 전문 매체가 또 이 러닝메이트에 대한 분석을 했네요. 오늘 새벽에 나온 네. 걸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후보군 중에서 그 마크 켈리 그 상원의원이 가장 갑자기 급부상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해군에 복무하면서 걸프전에 여러 번 참전을 했고요. 우주비행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합주로 그 공화당세가 아주 강한 그 애리조나에서 재선까지 된 인물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전략가 얘기는 이 켈리 의원이 다른 러닝메이트 후보군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장점이 있다. 특히 국방 외교 쪽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중도층하고 온건 공화당 유권자들한테 좀 어필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민주당 전략가 얘기도 이 사람이 그 애리조나가 그 멕시코하고 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가 해리스가 이제 그 부통령 하면서 국정 대책을 이제 바이든한테 넘겨받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다 막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애리조나 출신이기 때문에 공화당 이런 공격을 막는 데도 효과적일 거다. 외연이 넓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켈리 상원의원의 부인이 전 민주당 하원이었는데 2011년에 그 주 정치 행사 때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그때 맞았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해서 지금 남편하고 같이 총기 규제 지지하는 그 NGO도 운영을 해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켈리가 러닝메이트가 되는 게 해리스의 많은 점을 보완할 거다. 이렇게 또 봤습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과연 또 이 분석처럼 러닝메이트가 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는 좀 발언 논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날이요. 네. 미국 보수 기독교 단체 터닝 포인트 액션이라는 데서 네. 거기서 웨스트 palm비치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 참석해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도들의 투표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크리스천이 나한테 투표를 해서 내가 백악관에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네, 이제 네. 이 말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를 하면 더는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4년만 더 있으면 그게 고쳐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글쎄요, 그게 고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뭐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경제 실책이 뭐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게 이 사람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했던 발언하고 연계돼 가지고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 12월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다시 당선되면 취임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국정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막 논란이 되니까 이건 좋구다 하고 발을 뺐는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스트롱맨에 대한 저렇게 하니까 뭐 푸틴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간다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5월에는요. 미국 총기협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번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선을 고려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좀 묘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번 하고 나서 미국이 그때 그 규정을 고쳐가지고 이제
동일 인물이 연임도 그렇고 해서 2번 이상 대통령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고칠 거다 하는 게 혹시 이게 선거제도를 고쳐가지고선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의문이 지금 제기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트럼프가 그동안에 이제 권위주의 반민주 성향을 보였는데 이런 발언도 그런 맥락이다. 로이터는 발언 진위가 확실치는 않은데 민주당이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위협해온 점을 상기시킨 점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힐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은 선거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손질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자들이 트럼프 캠프에 대해서 발언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단합을 촉구한 거다 하면서 더 이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죠. 벤스. 과거 해리스를 겨냥해서 한 발언이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좀 지난 주말에 이게 요란했죠. 네. 2021년 7월 폭스뉴스 대담할 때 그때 벤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이 해리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부티지치 그러니까 동성애자죠. 그다음에 이런 여러 얘기하면서 자식이 없는 여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른바 자식이 없는 고양이 여성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다시 SNS를 막 뜨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할리우드 쪽에서도 우피 골드가브 같은 배우도 당신은 아이를 낳지 않지 않느냐 그 발언이 어떤 건지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 막 비판이 큽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막 여성들이 막 결집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지금 관련 영상 같은 경우에 요즘 보니까 벤스 인터뷰 영상이 지금 뜬 지 4월 만에 무려 2,850만 회나 조회가 돼서 지금 공화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벤스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또 했죠. 상황이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지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날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문제 그때 발언이 비꼬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카말라 해리스, 피트 부티지치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사무위원 이 사람들 보라 자식 없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모든 장르를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이제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이번에 하면서 우리 사회가 자녀를 가진다는 발상을 회의적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혐오하게 됐음을 내가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그런 표현을 쓴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 없는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반가족, 반아동 정당이 됐다고 비판한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해리스 남편도 부인을 옹호했는데 사실 해리스는 낳진 않았어도 자녀를 키워내지 않았나요? 그렇죠. 더그 해모프라고 이제 로펌 변호사 출신인데 현재 지난 토요일 날 위스콘신에서 첫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벤스 그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봤죠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너무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를 이렇게 자식 없는 캣 레이디로 부른 데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지난 10년간 이제 이 사람은 해리스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전처하고 사이에 아들딸이 있습니다. 우리 두 아이를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또 공격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의 이름을 이제 해리스가 이제 약간 이제 유색 인종이니까 이름을 부르기 어렵다는 식으로 좀 비꼬았거든요. 그랬더니 미스터 트럼프 해리스 이름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 내가 아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거 끝나면 그냥 마담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받아쳐가지고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재 개그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 되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면 벤스 탓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보네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만약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죠. 공화당 오늘 새벽 보도를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벤스 지명했을 때 불만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더힐 보도를 보면은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이 아니 벤스를 지명하면 어떡하느냐 트럼프 당신하고 똑같은데 정치적인 외연 확장성이 없다 이제 그래서 흑인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대중 영합주의라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이런 게 모든 게 전부 같은 트럼프하고 같은 성향인데 외연성도 없고 특히 두 사람이 모두 백인 남성이라는 측면 그래서 훨씬 더 불리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벤스를 트럼프가 선택한 게 최악의 옵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원 의원은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러닝메이트 선택 때문이라는 정서가 공화당 내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벤 샤피로라는
미국의 그 레노라 하는 보도 농객이 있는데 자기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타임머신을 타고 2주 전, 그러니까 러닝메이트 지명 전으로 돌아간다면 벤스를 다시 선택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벤스가 정말 잘하고 있다. 또 이런 강조도 했다고 트럼프가 지난 하는데요. 24일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더니 기다리려고 해리스가 대체 후보가 될 줄 알았으면 러닝메이트를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했더니 아니다. 잘하고 있다 하는데 글쎄 속내는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모저 주말 동안 또 나온 얘기들이 많아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침체냐 아니냐, 침체 우려를 이제 해야 되는 건지 말이 많지만 일단 지난주 후반에 또 나온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좋게 안정이 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상장사 경영진 내부자들이 10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하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지난주에 증시가 한껏 주춤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내부자 거래를 추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시간 대학 재무학 교수인 네자트 세이온, 존 세이온이 운영을 하는데 네.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이달 들어서 최소 10년 새 가장 빠른 속도로 내부자들이 자사주를 매각했다는 겁니다. 예,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 내부자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비율이 13.6%로 10년 사이에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네. 한 10년 평균치가 26%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석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가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기업 주요 주주 거래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그런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연구에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제외했다는 한계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가볼까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 겸임하고 있는 주임이 만났습니다. 어디였죠? 그 라오스에서 지금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지난 주말에 열렸죠. 네. 그때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지난 토요일 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만,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핵심 사안을 얘기를 했는데 역시 뭐 입장차가 확연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논의는 이거 소통을 합시다 하고 합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대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더 이상 이렇게 대만 흔들지 말라고 이제 블링컨이 경고를 하니까 중국은 뭐 늘 같은 얘기죠. 대만 독립하고 대만 해협 평화는 양립될 수 없고 이거는 우리 문제다. 손대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러시아가 뭐 중국 지원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거 중국 기업 제재하겠다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아주 그렇게 뭐 서로 입장차가 확연했는데 네. 그래도 방점은 계속 얘기합시다. 이런 쪽으로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해볼까요? 관련된 얘기 또 정리해 주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네. 라오스 ARF에서 관심되는 게 중국이 제3국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는데 그동안하고 패턴 달리 중국, 러시아가 같이 라오스하고 처음으로 3자 외교회담도 하고 지난번에는 또 몽골을 중국, 러시아, 몽골 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제3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역 간 이렇게 블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쪽으로 좀 강한 거,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왕이가 네. 서방이 아무리 그래도 글로벌 사우스 굴기를 못 막는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화 이렇게 기싸움하는 그런 모습이 더 완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외교장관도 뭐 어떤 얘기를 하면서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러시아 네. 외교장관도 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영내 정세에 대한 그 중국 이렇게에 대해서 같이 갑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중국 외교부가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주교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